2019 2학기 중간고사 명륜고 수학화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0과 공집합 모양의 원소가 여기를 원소가 된대. 일단 우리가 원소를 먼저 보려면 봐봐. 이 중괄호가 사라진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보면 돼요. 1번에 중괄호가 사라졌으면 여기는 A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2번은 공집합 모양의 원소가 여기에도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집합 표시를 다 봐줬으면 이제부터는 중괄호가 있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제는 부분집합의 개념이니까. 3번 보면 0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야. 그리고 4번은 성질에 의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공집합 모양의 원소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2번 가보도록 합시다. A의 원소는 뭐래요? A9-A가 있고요. B는 뭐가 된대요? 2, 3, 4가 된대. 그럼 9-9A의 값을 구하래요. 서로소가 됐으면 좋겠대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잖아. A가 1이면 A는 뭐예요? 1과 8이 됩니다. 1과 8은 이 B와 서로소니까 정답이 바로 그냥 1과 8 곱해서 정답은 8입니다. 뭐 궁금하면 하나 더 넣어봐도 돼요. A가 2를 넣는 순간 A는 뭐가 돼요? 2랑 7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서로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A가 1 나왔을 때 1과 8 나오니까 그냥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얘가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보시면요. 이제 얘는 뭐예요? 5,A. 점을 이동할 때는 점은 평행 이동할 때 그대로 이동한다 그랬지. 점을 평행 이동 한번 시켜봅시다. x축방으로 몇 만큼? a제곱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y는 얼만큼 이동했대요? 몇 만큼 이동했대? 20만큼 이동했대. 그랬더니 이거의 좌표가 뭐랑 같냐면 이거의 좌표가 20,a제곱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를 보면 얘 같다고 하면 되잖아. 얘랑 얘 같다고 하시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는 20이랑 같아서 a제곱은 25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제 여기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상수 a 값을 구하라 해서 a는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나올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번 보자. a제곱 플러스 a제곱이 a 플러스 25가 되려면 a는 양수인 5밖에 될 수가 없으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a는 5가 정답이 될 거고요. 4번 가보도록 합시다. 뭐 1, 2, 3, 4번은 쉬워가지고 좀 금방금방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고, 첫 번째 전체 집합이 뭐가 된대요? 전체 집합이 22가 되고 n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10, b가 12. a 합 집합 b는요, a 더하기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였냐? 봐봐. 이 a 합 집합 b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고요. 안 해요. 15로 줬네. a 합 집합 b가 15로 줬고, 이제 a가 몇이야? a가 10, 여기가 12, 여기는 a 교집합 b잖아. 그럼 여기 20이니까 a 교집합 b가 몇이 돼야 돼? 7이 돼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나한테 뭐였냐면 어떤 거의 값을 구하래요? a의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 된대요. 이 친구를 제외하는 거래. 전체에서 즉 a 교집합 b만큼을 어떻게 해줘라? 빼주라 라는 얘기니까 22에서 7 빼면 정답은 15가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었으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슬퍼할 시간에 지금 당장 공부를 해라. 늦었어. 지금도 늦었는데 늦었으면 뛰어라.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늦었으면 뛰어야 돼요. A를 보도록 합시다. A는 1, AB라는 원소를 갖는 친구고요. A 합 집합 B는 몇이에요? B는 C, 7, 8이 되는 친구래요. 그럼 A 교집합 B가 뭐가 되냐? 1, B가 되고요. A 합 집합 B는요 1, 5, B, 8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봐봐, 일단 여기 1이 있으니까 B에도 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이 없어 보이니까 얘가 1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겹치는 게 뭐가 겹친대요? B가 겹친대.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B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B가 몇이 된다고 할까요? B가 한번 7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1, 7 겹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합집합을 했을 때 1, 7, 8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와서 갑자기 5가 띵하고 튀어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5가 필요한데, 그럼 A가 5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헷갈리니까 한번 적어보는 거야. A가 1, 5, 7이 된다고 치고, B가 뭐예요? 1, 7, 8이 된다고 하면 합쳤을 때 뭐가 돼요? 1, 5, 7, 8이 되니까 B가 몇이 되는구나? B가 또 7이 되는구나. B가 7이 되는 건 이미 밝혀줬고, 그럼 이제 A, B, C 다 구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C가 1, 이거 더하면 1 더하기 5 더하기 7이니까 정답은 13이 된다. 이것도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6번에 조금 지저분한 문제가 처음 튀어나와요. 봐봐. 6번 봐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건 아니고 지저분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올바를 것 같아요. 이제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됩니다. 얘가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a-2b 플러스 c는 0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이 대칭 이동한 거래요.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겠죠. 이 친구가 몇 컴마면서 지났는데요? 이 친구가 3,1을 지났는데 3,1을 대입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갖고 적당하게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 봐봐. a-2b가 마이너스 c고요.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쓰시면 a-2b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고 4a가 3b가 돼서 a는 뭔진 모르지만 4분의 3b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에 c를 곱해준 친구와 여기는 뭐예요? 70ab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a 대신에 뭐 4분의 3b를 여기다 뭐 집어넣어 볼까요? 뭐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3b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c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b가 마이너스 c가 돼서 결론적으로 c는 4분의 5b가 돼요. 그럼 a도 b에 대한 식, c도 b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다 천천히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집어넣으면 봐봐. 얘랑 얘 더하면 몇이? 얘랑 4분의 3 b 더하기 b 곱하기 4분의 5 b고요. 여기는 70 곱하기 4분의 3 b 곱하기 b가 되죠.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얘는 뭐예요? 4분의 7 b 4분의 5 b. 얘는 뭐예요? 70 곱하기 4분의 3 b b야. 네, 그럼 이 약분하면 b 사라지고요. 16분의 35. 얘는 뭐예요? 4분의 210이야. 그럼 이제 얘랑 약분해주면 4. 그 다음에 쟤랑 얘랑 약분 되나?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몇으로 약분이 됩니까? 6으로 약분되네요. 얘랑 약분하면 6. 그럼 여기 곱하면 1, 여기 곱하면 분자로 와야 되니까 정답은 24가 된다. 번분수 천천히 계산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것보다는 계산이 지저분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보도록 하자. 7번. 이 7번 보시면요. 이 7번 문제가 뭐냐. A가 몇 개가 있대요. A가 1부터 8까지 있는 친구고, 얘가 1부터 8까지의 얘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제 X가 어떤 느낌이냐면 1을 가져도 되고 8을 가져도 되고 1, 8 두 개를 가져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1과 8을 안 갖고 있는 걸 전체에서 빼보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2의 8제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부분집합이 2의 8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는 여사건으로 풀 거예요. 어떤 여사건으로 풀 거냐면,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니까 한 개 뺄게요. 미리 한 개를 뺐어. 진부분집합은 하나 빼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 뭐냐면 어떤 걸 빼냐면 야 1을 갖고 있어도 되고 8을 갖고 있어도 되고 1, 8을 갖고 있어도 되니까 야 생각을 해보자. 1, 8을 안 갖고 있는 걸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2의 8제곱에서 이 두 개는 뭐냐면 1, 8을 포함하지 않는 친구예요. 1, 8을 포함하지 않는 친구를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가 1, 8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2의 8제곱 빼기 1에 2의 6제곱이 되니까 256 빼기 1에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91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를 갖는 여사건 개념으로 1, 8을 포함하지 않는 친구를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를 포함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8번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해가지고 적당한 값을 넣어서 문제를 푸셨으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이거예요. 어떤 실수? 이거의 부정인데 이거 부정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성립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x에다가 0 넣어볼게요. 0 넣으면 사라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여기는 뭐가 돼요? 2c가 돼서 0이 돼요. c는 0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에다가 1 넣고 싶어. 1 넣으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얘만 남아요. 마이너스 b가 1이 돼요. 여기 1 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에다 몇 넣고 싶어요? 2 넣고 싶습니다. 여기다 2 넣으면 2a 되고 사라지고 얘는 4가 되니까 a는 2가 돼요. 수치대입법으로 간단한 값들을 넣었는데 얘네 각각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4, 1, 0 더해주시면 정답은 5.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8번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 빠딱빠딱 왔습니다. 근데 이제 9번부터 살짝 지저분해요. 봐봐. 명제의 역은 참이지만 대우는 거짓이어야 된대. 대우랑 명제랑 결과값을 가지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명제가 어떻고 거짓이고 역이 참인 걸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보도록 합시다. 기억 보시면 A, B가 1보다 크면 A가 1이고 B가 1이다 라는 게 있어요. 명제가 거짓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보자. 아까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마이너스 2면 이 명제는 거짓이에요. 근데 봐봐, 명제가 거짓이니까 일단 얘는 틀린 건 아니야. 우린 명제가 거짓인 거 찾아야 되니까. 얘 역은 뭐야? A는 1이고 B가 1이면 당연히 A, B는 1보다 크니까 기억은 맞다라는 겁니다. 명제는 거짓이었고 역은 착임이었으니까 얘는 맞는 거야. 니은 보도록 하자. 니은 보면 이제 뭐예요? x가 3의 배수이면 x는 12의 배수이다. 일단 얘는 명제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 봐봐. x가 3이면 12의 배수는 아니잖아. 명제는 거짓이니까 일단 문제가 없어. 그럼 얘의 역은 뭐예요? 12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의 배수는 3에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2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얘도 또 맞는 거야. 그러면 디귿 한번 보도록 하자. 디귿 봅시다. 디귿 보면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B가 일반적으로 A를 먹고 있는 형태가 돼야 돼. 그럼 A 합집합 B니까 A 합집합 B는 B가 나오니까 얘는 명제가 참이야. 근데 우리는 명제가 분명히 거짓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반대로 내가 명제를 해석할 자신이 있으면 대우와 명제는 결과, 참과 거짓이 동일하게 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 이제 알파의 값이 될 수가 없는 거래. 근데 알파가 이거 냄새가 너무 구린내가 딱 나잖아. 뭐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산술기하 평균을 쓰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얘네 두 개의 루트 안의 곱보다는 항상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합값은 2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2, 3, 4, 5는 답이 될 수 있지만 1은 답이 될 수가 없어서 정답은 1이 된다. 되게 간단한 문제로 문제가 이제 끝난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11번. 11번 문제 보시면요. 봐봐. 이제 P라는 조건이 x-2가 4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제 Q라는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돼요? 뭐랑 같아야 된다? Q랑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냐 이런 건데, 그럼 얘 우리 P의 여집합을 부정해보면 x-2가 4보다 작아야 되고,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에다가 2씩 더해주면 전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근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는 몇? a는 4고 b는 1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이에요? 정답은 16이 되는 간단한 문제였다.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합시다. 12번. 12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A에는 봐봐. 이런 걸 문제로 외우는 바보들도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얘는 약수일 수도 있고 배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n의 약수래요. 그럼 약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 볼게요. A4는요. A2에 들어간대. A4의 약수는 1, 2, 4가 4에 1, 2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바로 컷! 뭐 어렵지 않게 컷했고요. 니은 보도록 합시다. 니은 보시면요. A5는 A10 교집합 A의 15래요. 얘는 1과 5를 약수로 갖고 있고, 얘는 1, 2, 5, 10, 얘는 1, 3, 5, 15야. 얘네 겹치는 거 1, 5 겹치니까 니은은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디귿 보도록 합시다. 얘는 A4, 그 다음에 A6. 얘는 겹치는 거 1, 2, 4. 얘는 1, 2, 3, 6이니까 여기는 1, 2만 겹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합집합 1, 3을 합치면 얘는 뭐가 돼요? 1, 2, 3이 되는데 A6는 뭐예요? A6는 1, 2, 3, 6이 되니까 이 친구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봐봐, 이런 거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숫자 넣어가지고 해결하는 건데 뭐 여기를 선생님 저는 뭐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면 하나씩 다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문제니까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돼요. 13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고민을 할 만한 문제는 하나도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문제 푸는데 약간 1분 30초 이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근데 여기 13, 14, 15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천천히 가볼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해하는 거 아니야. 약속이야. 약속인 거를 계속 물어보면 내가 해줄 말이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 쓰기 전에 봐봐. P는 필요 조건이래요. P는 필요 조건이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P는 필요 조건이면 충분 조건이 아니고요. 납P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뭐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을 보면, 기억 보시면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얘는 P 합집합 R은 전체 집합이 돼야 되며, 얘는 P는 어디에 들어간대요? not R에 들어간다. 봐봐, 일단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얘의 대우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not P는 어디에도 들어가요? not Q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일단 디귿은 바로 맞다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봐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봐봐, 지금 기억 니은만 해석을 하면 되잖아. P 차집합 Q야. P 차집합 Q. 근데 P가 일단 어때야 돼? P가 Q를 먹고 있어야 돼. 그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P에서 Q를 빼주면 이 도넛 형태의 친구가 남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봐봐. R이 나피에 들어간다라는 건 R이 이렇게 반대에 있어 봐요. 근데 봐봐. P가 아닌 부분은 선생님이 흰색으로 칠하면 이런 부분이니까 맞아. 근데 봐봐. P랑 R이랑 합친다고 우리 전체 집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구체화가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천천히 정리하셔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4번 가보도록 합시다. 14번이 조금 원망을 못하는 친구들한테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짜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와봐요. 반지름이 2짜리인 어떤 원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ax 플러스 2루트 5래.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대충 양수이라고 가정하고 절편이 y절편이 2루트 5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그냥 해볼게. 물론 얘가 나중에 그림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강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우리한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했대요? n만큼 이동했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x-m의 2루트 5죠. 도형의 이동은 부호를 바꿔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면 다시 어떻게 했대? 접했대. 봐봐. 얘 틸트 지금 기울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갔겠죠. 접하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 직선, 이게 이 직선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봐봐. 이 원에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칭성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5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2루트 5가 돼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진짜.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친구를 좀 해석을 해보면 ax-am 플러스 2루트 5가 있지. 우리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2루트 5란 말이야. y절편. 즉 마이너스 am 플러스 2루트 5가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니까 즉 4루트 5가 am이 돼야 된다. 이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우리가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그러면 이제 a랑 m이 문제가 두 가지인데 어떻게 푸나요? 봐봐. 접한다 그랬잖아.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몇이어야 돼?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x-y 플러스 2루트 5와 0,0 사이의 디스텐스가 2가 되면 되겠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1 땡땡 집어넣으면 2루트 5가 되고 이게 2가 돼야 돼. 야 그럼 봐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루트 5분의 1이죠. 약분하면. 야 그럼 얘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돼? a제곱, m제곱 다 제곱하는 거니까 부호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a가 2야. 그럼 m은 몇이야? 2루트 5야. 근데 우리 모두 구해야 돼요. d도 구해야 되잖아. d는 몇이었어? d는 2야. 제곱하면 4 더하기 20 더하기 4가 아닌데 뭔가 이상해. 잠깐만요. 얘가 2루트 5 맞고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는 몇이 돼야 돼요?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d는 4고 얘 제곱하면 4, 20, 16 해서 여기는 몇이에요? 뭐 40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푸는 애들은 되게 어렵게 푸는데 나처럼 그냥 쉽게 대칭성 이용해서 풀면 뭐 너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뭐 나름 이 시험의 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어렵진 않았어. Q2 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 있다. 봐봐. 이제 15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된대요? 1부터 10까지가 된대. 근데 이제 가족분 보면 A 교집합 B가 3이 되고 이제 나 조건이 되게 중요해. 나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A가 집합 A의 원소고 B가 집합 B의 원소면 무조건적으로 원소는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B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일단 넘어가.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죠. B 차집합 A가 2, 5, 7, 9였더라. 이건 다 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부터 일단 보시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 차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고, 얘네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로 바꾸고 이걸로 바꾼다 하면 여집합을 분배해봐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는 게 나의 이 문제의 목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뭔진 모르겠지만 야, 교집합도 나오고 뭐 대칭차집합도 나왔으니까 그림 대강 한번 그려보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돼야겠죠. 근데 봐봐, 얘 일단 생각을 하지 마. 3이 있어. 근데 봐봐, 이 교집합에 3이 있다라는 게 나한테도 되게 중요한 해석이 될 거거든. 어떤 해석이 될 거냐면 봐봐, 지금 2, 5, 7, 9가 있어. 근데 3보다 작은 거 2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봐봐, A 차집합 B랑 여기랑 여기에 2, 5, 7, 9가 적당히 들어가야 돼. 근데 봐봐, B는 일단 3을 갖고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의 원소를 A라고 하고 여기의 원소를 B라고 얘기하는데 봐봐, 이 B라는 원소는 A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근데 B가 3을 갖고 있으니까 A라는 원소는 3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2가 박히는 거고, 여기 나머지 5, 7, 9가 이런 식으로 박혀야 되는 거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거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아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 초록색으로 하자. B의 여집합이에요. B의 여집합이면 일단 요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A까지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초록색으로 색칠된 건 2, 3, 1, 4, 6, 8, 10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죠? 10보다 작은 자연수잖아요. 10보다 작은 자연수. 미안합니다.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0은 들어가면 안 되네요. 이렇게 되고 이거 다 더하면 5, 14. 정답은 그래서 24. 이걸 이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수학 잘하려면 다른 과목 공부도 잘해야 돼.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는 잘 모르겠어. 근데 국어는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서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라는 좌표가 4,1인데 이 친구를 Y는 X 대칭을 하면 X랑 Y 좌표를 바꿔야 되고, 이 친구를 A'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는 1,4가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점과 점 사이 반대로 썼다. 사실 순서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뭐 여기서 얘 뺀다고 써볼까요? 1 빼기 4의 제곱, 4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예요? 9 더하기 9에서 18이 됩니다. 얘는 몇입니까? 첫 번째 친구는 뭐 3루트 2니까 가볍게 서술형 1번의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2번. 서술형 2번 문제 보시면요. 봐봐. 이 전체 집합이 특이하게 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P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구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나PX, 이 친구의 부정을 구하라고 했으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얘는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이 친구의 무슨 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진리 집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얘는 일단 생략하고, 5보다 커야 되는 건 7, 9가 있어야 되니까 나PX는 뭐예요? 5보다 커야 되니까 7, 9로 진리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진리 집합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단골 문제죠. 서술형 3번. 너무 귀여워. 이게 왜 귀엽냐면, 야, 이제 문제도 외워버리겠다. 문제도 외워버리겠으니까 그냥 외워. 그래, 문제를 외워버리자. 왜냐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귀류법을 가야 되는데, 귀류법은 뭐를 부정해야 돼?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할 거야. 결론을 부정하다 보면 이 증명의 모순이 나오겠지? 그 모순을 통해서 원래 처음 명제가 맞았다 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당연히 유리수가 아닌데 루트 2는 무슨 수다? 유리수 이다로 증명을 하다 보면 모순이 나올 거고 그 모순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봐봐, 이 증명은 개인적으로 너희가 처음 수학을 할 때 야 너희가 무슨 수학자도 아니고 증명을 어떻게 해요? 증명을 이런 게 있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n분의 n, 보통 유리수를 n분의 n, a분의 b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m과 n은 서로소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 제곱을 할 건데요. 제곱을 하면 얘는 m제곱분의 n제곱. 그럼 n제곱은 2m제곱이야. 그럼 단순하게 n은요 무조건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n은 2의 배수야. 그래서 2의 배수니까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n은 뭐 2k1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그럼 4k1의 제곱은 2m제곱이 되니까 m제곱은 또 뭐가 돼요? 2k1의 제곱이 돼요.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얘도 2의 배수잖아. 그럼 m도 몇의 배수야? 2의 배수라고. 그럼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면 얘네가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거짓이 돼버리잖아. 거짓이 됐으니까 얘는 뭐예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증명으로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리법은 우리가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고 계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빈칸 문제로 더 많이 나옵니다. 빈칸 문제로 더 많이 나오니까 뭐 요거까지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4번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서술형 4번을 좀 시간을 과투자해가지고 좀 자세히 볼 거니까 서술형 4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 가봐. 서술형 4번 봅시다. 서술형 4번 보시면 서4에 x는 a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a는 그냥 다 적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고 b는 5부터 12까지야. 이거 다 적을게. 5, 6, 7, 8, 9, 10, 11, 12까지가 나왔어요. 근데 A 교집합 X가 나왔고 B와 X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가 된대. 그럼 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봐요. 지금 보면 내가 이거 왜 다 썼냐면 봐봐. 일단 겹치는 친구들이 분명 나한테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안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잘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적은 거야. 봐봐. 우리가 A 교집합 X가 나오려면 이제 그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X가 A에 이렇게 먹혀있는 그림이 나와야 돼. 그래서 겹치는 게 X가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이걸 조금 더 구체화했었으면 얘는 1, 2, 3, 4, 5, 6, 7, 8로만 구성이 되는 그 어떠한 친구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X는 리밋이 1부터 8까지 어떤 원소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9, 10, 11, 12 절대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못 가지니까 저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근데 봐봐. N, B와 X의 합집합이 10개가 된대. 근데 얘는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얘는 일단 8개인데 그러면 X가 2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해줘야 돼. 2개.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선생님이 2개라고 했는데 이 2개라는 표현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야.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 2를 갖고 있다 쳐볼게. 1, 2를 갖고 있으면 1, 2,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0개를 가질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얘가 1, 2를 갖고 있어. X가 1, 2를 갖고 있어서 1, 2, 5, 6, 7, 8, 9, 10, 11, 12 하면 10개가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X가 어떻게 갖는 거냐면 1, 2를 갖고 7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1, 2, 7을 가져도 1, 2, 5, 6, 7, 8, 9, 10, 12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거는 카운팅이 딱히 되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지금 이거 겹치든 안 겹치든 건 나한테 크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B가 5, 6, 7, 8을 갖고 있기 때문에 A에서 이제 X가 5, 6, 7, 8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어차피 5, 6, 7, 8은 꺼내서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1, 2, 3, 4 중에서 적당히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케이스가 뭐가 있냐 봐봐. 1, 2, 그 다음에 1, 3, 1, 4, 2, 3, 2, 4, 3, 4 총 케이스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오케이? 6가지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1, 2를 뽑았다고 칠게. 봐봐. 여기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1, 2를 뽑았으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1과 2를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만들고 싶어. 1, 2를 뽑았으면 자연스럽게 3, 4를 절대 원소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1, 2를 뽑았는데 3, 4를 갖고 있으면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지금 어쨌든 봐봐. B는 이제 나한테 중요한 선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2의 8제곱이야. 이제 이 X의 부분집합이면 1, 2, 3, 4, 5, 6, 7, 8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2를 갖고 있다면 두 개를 원소로 갖고 있다면 이 두 개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이어서 16개가 나와. 근데 이게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서 6 곱하기 16이어서 정답은 96이 나온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 3을 갖고 있으면 뭐를 갖고 있으면 안 돼? 2, 4를 갖고 있지 않겠죠. 근데 이 16개의 케이스와 6가지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사건으로 우리가 곱해줬더라.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서술형 5번 보면 A, B가 실수일 때 A-B의 절대값 얘가 A-B를 구하라. 이게 성립하는 거를 보여달래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증명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전체를 제곱할 거야. 제곱할 건데 이 모양도 그냥 외우세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 때 이미 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얘 없애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이제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어. 여기까지 하면 끝났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봐봐. 예를 들어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대충 설명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B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 등호 방향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하나만 더 보여줄게.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근데 얘는 뭐예요?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이건 각각 A의 부호, B의 부호야. 근데 얘는 어쨌든 뭔진 모르지만 봐봐. A는 양수, B는 음수야. 근데 여기 절대값이 얘를 뭐로 만들어줘요? 양수로 만들어주니까 얘는 A, B,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고 이게 A, B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보시면 봐봐. 봐봐. 이건 A, B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똑같이 쓸게. 얘는 이제 꼭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왜 답답하냐면 야 얘는 양수야. 얘는 양수라고. A가 양수고 얘가 뭐예요? 음수인데 이 음수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돼서 얘는 전체 값이 항상 플러스야. 물론 당연히 절대값이어서 나왔으니까 항상 플러스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즉 음수보다 양수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럼 케이스도 뭐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어요. 이 네 가지 경우가 여기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잖아. 항상 어때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준 대로 네 가지를 수식으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웬만한 선생님들이면 어진간해서 여기서 그냥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 이제 A, B가
이 절대값 AB가 이 AB랑 같으면 당연히 얘랑 같으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이때 우리가 뭐 한다? 등호가 성립하더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이 명륜고 시험은 난이도가 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설 강의가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이 소름 돋는 건 다음 이제 2019 강릉고 해설 강의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어지러워. 강릉고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강릉고를 좀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 명륜고 2019 수학과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